정유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9월 16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경마가 이제 휴장 후 첫 경마주간입니다. 경마가 어려울 때가 딱 두 번이 있죠, 그죠? 휴장 전 경마일 그리고 휴장 후 경마일이 가장 많이 어렵습니다. 배당도 많이 나오고. 일단은 9월 16일 금요경주도 휴장 후 첫 경마일인데 편성 구도나 흐름은 뭐 어마어마하게 배당이 터지거나 엄청나게 이변이 계속 발생을 하거나 그런 구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흐름은 추후에 제가 경주를 보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종현 쾌도남마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역시 휴장정보와 동일하고, 그리고 음성정보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9월 16일 금요경주는 이제 제주경마가 8개, 그리고 부산경마가 8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제주가 3개 진행된 다음에 이제 제주, 부산, 그리고 마지막 부산이 3개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입상권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가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배당이나 또는 저배당 흐름이 많습니다. 막 이변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나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경주는 많아야 1개, 더 많으면 2개,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휴장 후 경마일 치고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가려진다. 편성의 구도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부산경마 경주로 현황이, 부산경마가 오랜만에 이제 함수율이 3%, 완전히 정상 주로입니다. 그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주로의 흐름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초반부 경주를 잘 살피시고 중후반부 경주에 배팅 강도를 올리시면 되겠고, 제주 경마는 이제 주로 함수율이 조금 높습니다. 높기는 한데 뭐 이 정도면 거의 정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주 경마도 역시 초반부 주로의 흐름을 잘 살피시고 중후반부 경주에 집중해서 공략을 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16일 금요경주 이제 제주 1경주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제주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5번 광해 여제를 제외하고는 8번 발라카스를 제외하고는 다 10마입니다. 10마. 그러니까 시네마필들 가운데서도 기본 걸음이 있는 말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존 전적이 있었던 5번 광해 여제나 8번 발라카스가 별다른 능력이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10마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겁니다. 자,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말은 2번 햇살이. 주행검사 모습은 취입입니다. 취입. 순발력은 부족하고 중후미권에서 경주 종발에만 끈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건 주행검사일 뿐이고, 워낙에 종반 탄력이 좋은 스타일의 말이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만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발축이 이쪽으로 자리를 잘 잡을 거고 종반에도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자, 2번 햇살이 데뷔전부터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도는 조금 분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적정선에서 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전 입상했던 장군대자, 그리고 직전에 3착했던 8번 대별왕,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제일 세게 보는 말은 9번 햇살전기입니다. 일단 승부가 되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말이 이제 예전에 제주마 6등급 경주에서 연속으로 입상을 한 이후에 제주마 5등급에 올라온 이후에는 특징이 없었어요. 직전에 3착을 했는데, 근데 제주마 5등급에 올라온 이후에 2회전 경주에서는 선행을 쐈어요. 그런데 경주 종반의 걸음이 한없이 묻어지자 직전에는 아예 추입으로 경주를 진행했습니다. 차분하게 참고 타니까는 또 탄력이 잘 나오는 발걸음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선두권에 빨리 타이밍을 잡을 것이고, 직전에 경주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도 좋았고, 뭐 1000m 경주 거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본 걸음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9번 햇살전기, 이제 제주마 5등급 경주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2연승을 달리고 있는 10번 백록하늘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기본 걸음이 좋은 말입니다. 앞에 가도 되고 직전에는 또 취입으로도 올라왔고요. 발주기점 있는 1번 얼룩법에도 직전에는 입상에 실패했지만은 이제 2회전 3회전에 연승을 달릴 정도로 기본 걸음은 있었단 말이고,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누구냐면은 외곽에 있는 10번 원더걸입니다. 자, 2회전 경주에서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였고, 직전에도 이제 차분하게 중위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기본 걸음을 보였는데 상대들이 좀 셌습니다. 어쨌든 1000m 경주거리에 적응하는 모습은 충분히 보였고, 그리고 그 정도만 뛰어도 이번 경주를 충분히 입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발주기가 외곽으로 불리하지만은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경주 경기 잘 풀어갈 것이고, 거리 경험이 없는 7번 백록하늘, 또 직전에 워낙에 기복을 보였던 1번 얼룩법에보다는 외곽에 있는 10번 원더걸이 충분히 더 나은 정령을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제주 3경주는 10번 원더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부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부산 1경주는 국사마 육군 1000m 2세 10마들 간의 접전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배당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경주는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5번 그레이트 미스라는 말이 데뷔 전부터 이제 저배당으로 입상을 했는데 순발력이 약간 부족했는데도 경주 종반의 끈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진행하면서 계속 컨디션은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약간 부족한 단점은 있지만은 실전을 치르면서 나아질 소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5번 그레이트 미스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은 많이 나오는 경주는 아닙니다. 여러 두 마필들이 기본 걸음이 있고, 또 주행검사 또는 실전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던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는데,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누구냐면은 3번 플라잉 터치입니다. 주행검사를 두 번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행검사 때는 순발력도 안 나오고 경주 종말에 걸음도 안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주행검사 때는 체중을 23kg 빼고 출전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첫 번째 주행검사 때 그냥 대충 훈련을 하면서 주행검사나 뛰려고 생각을 했더니 걸음이 안 나오니까는 두 번째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체중이 23kg 줄어드니까는 그래도 체중이 470kg이에요. 순발력도 좋고 경주 종반에 굉장히 여유 있는 걸음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훈련 때 보여주는 스피드나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검사를 개인적으로 두 번 만에 통과한 말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첫 번째 주행검사와 두 번째 주행검사를 비교해 봤을 때는 말이 확 달라진 게 눈에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훈련 때 컨디션도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산 1경주는 3번 플라잉 터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4번 성공스타는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최선 다해서 간신히 입상하는 정도. 5번 불빛 최강은 직전에 입상을 했지만은 전적이 말해주듯이 다 뛴 말이고, 이번 경주는 대부분의 마필들이 전적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현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복마 접종 구도이기 때문에 배당은 분명 나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말은 10번 황산도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외곽에 있는 이 9번 동백미인이 순발력이 제일 좋거든요. 이게 선행을 갈 겁니다. 그러면은 외곽에서 쭉 밀고 들어와서 선행을 가면은 황산도도 같이 쭉 밀고 들어오면은 선두 외곽에서거나 아니면 선입권으로 워낙에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또 불빛의 강한 순발력이 있긴 한데 직전에만 순발력이 있었고, 4번 성공스타는 순발력이 또 그렇게 아주 좋은 말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10번 황산도가 선두권 외곽에서 편하게 자리를 잡고 경주를 진행할 것이고, 또 직전 경주도 외곽으로 무리한 이후에도 기본 걸음은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10번 황산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는 국산마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보시면은 직전에 이제 제가 추천해 드렸고, 이제 데뷔전 꼴등했는데도 제가 이전적인 경우도 추천해 드렸어요. 그런 말씀 드렸죠. 훈련 때 걸음이 너무 좋다. 그래서 데뷔전 꼴등을 했지만 직전에는 3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전보다 컨디션이 좀 못해요. 그리고 직전에 3착을 한 내용도 그렇게 잘 뛴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4번 아일러브 한세는 인기를 얻지만은 저는 약하게 보고요.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누구냐면은 이 6번 빅터 바시움입니다. 직전 경주에 45주 만에 출전합니다. 45주 만에 출전하고 근 1년 만에 출전하는데 이제 데뷔전 이전을 뛰고 1년의 휴식 기간을 가진 겁니다. 근 1년입니다. 1년은 좀 안 되지만은. 그런데 데뷔전 또 이전적인 경주에서 못 뛴 게 아니에요. 기본 걸음은 충분히 보였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의 공백기를 가졌는데 일단은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출전하고 재검 때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훈련 때 모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이 예전에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냥 혼자 물고 튀어요. 도주형 형태로 경주를 진행합니다. 땅 하면 혼자 그냥 스타트 잘 받아서 뒤에 오는 말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혼자 쭉 내빼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전혀 못합니다. 말이. 그런데 재검 때 보니까는 말이 좀 달라졌어요. 차분하게 선행을 가도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할 줄 알고 또 훈련도 이제 인코스에 상위군 마필들을 붙여놓고 외곽으로 계속 돌리면서 지구력 보완 훈련을 충분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6번 빅터 바시움이 이제 이번에는 선행을 할 거고 앞산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하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경주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부산 이경주는 6번 빅터 바시움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한라마 2등급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7번 다운의 여신 이제 다른 말들보다 능력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인기를 얻고도 입상에 실패했고 가장 인기를 얻는 이유는 직전 대비 감량 이점이 좋다라는 정도인데 이제 인기도를 보고 제가 절대 충마를 공략하면 안 되는 마필들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누구냐면은 5번 빛의 승리입니다. 5번. 직전 경주는 이제 발주기가 4번이었는데 처음에 스타트는 잘 했거든요. 그러다가 외곽을 좀 돌 것 같으니까는 제어하는 과정에서 중후미권으로 쳐지고 경주 종반에는 또 다시 날라와. 그러니까 경주 전개를 게이트가 4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풀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하면 끈기도 나오는 말이고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선행까지 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일 이번 경주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말이고 놓고 사야 되는 말은 5번 빛의 승리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5번 빛의 승리를 놓고 저배당 쪽으로 갈지 아니면 7번 다운의 여신 같은 말들 지워버리고 배당 마권으로 공략을 할지는 현장에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마 육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국산마 육군 1400 중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복마 접종 구도는 맞습니다. 맞고 몇 대의 인기 마필들이 있지만은 이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복병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구도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999 마권을 노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4번 아델플라이는 직전에 인기 1위와 붙여서 15배로 들어왔어요. 복병으로 팔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차분하게 중위권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걸음을 보였는데 7점 만에 첫 입상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적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없다가 직전에 한 번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힘이 차고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 갈 거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최저배당이 3번 1강대로 2살짜리 말입니다. 2살짜리 말이 1400 경주. 혹시 순발력이 좋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선행은 갈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2살짜리 말은 1200, 1300도 힘든데 1400 경주 거리에서 바로 적응을 한다. 그리고 3전의 전적을 뛰면서 그렇게 막 인상적인 발걸음을 보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3주 마방에서 왜 이제 1400 경주 거리에 출전하는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어쨌든 3번 1강대로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직전에 제일 센 편성에서 뛴 말은 이번 스타마터인데 훈련 때 컨디션은 전혀 마음에 들지가 않고요.
6번 나르켓은 직전에 최저배당 팔리고 2회전 경주도 저배당으로 팔리고 못 들어왔단 말이고 8번 총알참은 순발력 바탕으로 앞선 전개후에 버티는 말인데 뭐 발주기가 외곽인 게 유리하긴 하지만 훈련 때 컨디션이 역시 전혀 제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누굴 노리고 있냐면은 이 5번 스페셜 팩트입니다. 종합주 완전 백판이죠. 종합주의 백판인 이유는 있습니다. 왜? 직전에 압도적으로 꼴등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죠. 꼴등을 해도 이유가 없는 꼴등은 다음에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꼴등을 해도 이유가 있는 꼴등은 다음에 변화를 보이면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 5번 스페셜 팩트는 이제 이전 경주에서 보시면은 차분하게 참고 있으면은 경주 종반의 끈기를 항상 보여요. 오히려 이번 경주보다 센 편성에서 오히려 2회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보다 센 편성에서도 경주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요. 그럼 직전에 왜 그렇게 못 뛰었냐?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를 잘 받아서 중위권, 선입권으로 경주를 진행하는데 말이 막 악벽을 부립니다. 고개를 들고 외곽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다시 발은 제어하고 막 채찍을 때리고, 그러니까는 임마호흡이 기수는 악벽을 제어하려고 그러고 말은 악벽을 부리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싸우니까는 직선주로 해서 힘이 나올 리가 없죠. 차라리 차분하게 끝까지 참았더라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을 텐데 여러 가지 정황이 다 안 좋게 흘러갔어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끝까지 참을 겁니다. 딴 거 안 하고 가만히 선두권과 격차만 유지하고 기수와 말이 싸우지 않고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발 뽑아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능력 있는 말도 아니고 이런 말들이 훈련 때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종반의 역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에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거고 5번 스페셜 팩트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고배당 마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출전 두수가 많죠. 그런 가운데서 또 직전 입상을 했던 용천호우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다른 여러 두 마필들이 조금씩 인기를 얻는 구도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용천호우보다 센 말은 12번 개성강국이라고 봅니다. 이 말이 최근 경주에서는 계속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는데 원래 취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는 거기에 맞춰가느라고 참고 한 발을 쓰고 참고 한 발을 썼는데 직전에도 좀 타이밍이 늦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경주의 흐름이 최근처럼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발주기가 12번으로 외곽인 게 스타트 잘 받아 나와서 자리를 잡기 훨씬 용이합니다. 기본 능력도 되는 말이고 충분히 더 나은 능력도 있는 말이고 타이밍도 맞이한 말이기 때문에 12번 개성강국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기경주입니다. 부산 사기경주는 곡산옥은 14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은 일단은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주기 이점이나 1번 OK 썬더는 이제 발주기 이점이 유리하지만은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외선 진로를 선택해도 버티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600이었고 직전은 이번엔 경주거리가 1400으로 줄어든 게 유리하죠. 윈드크로스. 대지 스페셜의 윈드크로스. 쌍복식 50배. 60배인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메인 승부 한 방으로 맞췄던 말. 직전에 차분하게 참고 경주를 진행해서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죠. 이번에도 참고 경주를 진행할 거고 불리한 점은 부중이 좀 2kg 늘었다는 거. 하지만 컨디션이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구도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경주 전개를 보시면은 뭐가 없냐? 선행마가 없어요. 빠른 말이. 1번 OK 썬더가 직전에 지지고 앞선 전개 후에 버티는 걸음을 보였는데 선행 가니까 어때요? 걸음이 안 나와요. 원래 선행마도 아니고. 그리고 빠른 말이 전무한 경주이기 때문에 누굴 가장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 6번 킹보스입니다. 킹보스. 최근에 컨디션이 계속 좋아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었단 말인데 직전에도 따라가면서 끈기를 보였고 2회전 경주에서도 1300 경주거리에서 따라가면서 끈기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전 경주는 선행을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원래 선행을 가야 되는데 최근에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따라가면서도 어느 정도 버티는 걸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2주 만에 출전인데 여전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뭐 주로 이름이 출막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면은 6번 킹보스도 이제 순발력에 비해서 중반 걸음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버티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선행마가 없는 느린 경주, 그리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 그리고 복평마입니다. 그래서 6번 킹보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2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번 경주가 그런 유형의 경주입니다. 역시 출전 두수가 많지 않은 구도로 진행이 되지만은 배당은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상 최강이 복승률이 굉장히 좋지만은 직전에 인기 1위였고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했지만은 무너졌어요. 이유는 직전에도 59.5라는 높은 부정을 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도 59.5예요. 부정이 여전히 높아요. 2번 이룰성은 16주 공백, 7번 제주꼬마는 직전 3착, 2회전 4착, 2회전 5착, 최근에 결정력 부족하고, 그래서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8번 13알리입니다. 일단은 김준호가 기승하는 순간, 그리고 김준호가 기승하는 복병마필인 순간 노리셔야죠. 여기에 승군 첫 도전이거든요, 이번이. 그렇기 때문에 감량이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경주들 직전에도 추입, 2회전에도 추입을 했지만은 원래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뒤에서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8번 13알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잘 타는 김준호가 기승하고 타이밍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인기순위 1, 2, 3, 4, 5, 6등 쳐져 있죠. 배팅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8번 13알리.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조절하겠지만은 제주 메인 승부 경주로 오랜만에 제가 제주 메인 잘 안하죠.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8번 13알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경주는요, 후반부에 있는 4개의 경주만 승부처로 공략을 할 겁니다. 5경주 하이라이트, 6경주 메인, 7경주 중고배당, 8경주 끝장 승부처, 이렇게 5, 6, 7, 8 4개 경주만 배팅 강도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가 되겠습니다. 누굴 제일 세게 노리느냐 하면은 이 3번 정든노입니다. 3번 정든노. 원래 이 말이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딱 한 번 그렇게 잘 뛰고 최근에 잘 못 뛰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인기를 조금 얻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2회전 경주에서는 1300 경주거리에서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텼고, 직전에는 이제 인기 순위가 5, 6위권 쳐졌어요. 복병 정도로 팔렸는데 체중도 늘었고 컨디션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은경이 기승을 해서 아예 끝까지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겠다라는 작전으로 경주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걸음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은경이 직접 훈련을 진행했는데 직전보다 컨디션도 확실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직전에 왜 입상에 실패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빨리 잡아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3번 정든노는 오랜만에 입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3번 정든노를 놓고 당연히 중고배당 맞고 노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20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부산 5경주는 3번 정든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8경주는 한라마 1등급 16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6번 돌격 깨시는 직전에 이제 선행간 이후에 경주 종반의 걸음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레이팅이 높으니까는 부담 중량이 60입니다. 62. 물론 들어올 수도 있겠죠. 불안하다는 얘기죠. 외곽에 있는 최강 진출은 직전에 입상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입상을 한 거고, 그리고 3번 천년바위도
뭐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말이고 뭐 이런 말들도 기본 걸음이 있는데 제일 세게 보는 말은 10번 백록천지입니다. 정상적인 출주주에게 출전하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편성을 만나도 꾸준하게 종반 탄력이 잘 나오는 발걸음을 보입니다. 부담 중량 높아졌죠. 다른 말들 일정한 출주주기 아니죠. 그리고 별다른 능력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주주기 꾸준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입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7번 백록천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국산 4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국산 4군 1200 상위군 단거리 경주의 특성상 빠른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전합니다. 그리고 빠른 말들이 여러 두가 출전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들이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고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이 선전할 거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상위군 단거리 경주는 이제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이 치열한 접전이 아니라 정리가 돼버리면은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이 타이밍을 못 잡아요. 컬러풀린들은 쫓아와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9번 정문 드래곤은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중이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굴 제일 세게 보냐면은 5번 글로리킹입니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간 페로비치가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게이트가 12번이었어요. 분리했는데 가장 먼저 게이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슬슬슬 밀고 올라가는데 인코스에 있는 말 세네두가 우르르르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선행을 나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뭐 기생 능력을 과신했든가 마필의 능력을 과신해서 외곽만 계속 돌아요. 조금 더 효율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행마이기 때문에 직선주로가 들어서면서는 옆에 말이 없어야 돼요. 쭉 뻗어나가 줘야 돼요. 그런데 외곽에서 다른 말들이 막 넘어와 버리니까는 그냥 기세가 죽어버리는 거죠. 자, 이번 경주 5번 글로리킹이 선행 접전이다. 아닙니다. 제일 빠릅니다. 스피드가. 일단은 이번 잣나무길은 권호찬이가 기승을 했지만은 최근에 선행을 가서 막 퍼지니까는 의도적으로 참거든요. 그리고 1년천하가 선행마이긴 한데 이제 직전에 무지막지하게 선행을 쏘다가 경주 종반에 걸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4번 1년천하가 선행을 쏘면은 보내주고 따라가도 됩니다. 요렇게. 아니면은 5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김혜선이 5번 쏘면은 김혜선이 여기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5번 글로리킹은 직전 기승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고 말 각질대로 타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서강주 기승으로 감량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직전 대비 컨디션도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200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숨도 안 쉬고 쏘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글로리킹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5번 글로리킹을 놓고 중고배당 막관 잘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혼합사군 16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중고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대체로 경주가 핸디캡 경주, 레이팅에 따라서 부담 중량이 좌우되는 핸디캡 경주가 많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별정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비해서 조건이 불리해진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낮은 부중에 이점이 있었던 바벨 드리머는 부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결정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위너스 타임 58 너무 높아요, 부중. 그리고 대지 스페셜은 승군 첫 도전인데 순발력에 비해서 종반 걸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1600 경주거리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7번 KK1입니다. 직전에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복병말을 찾아라 해서. 그리고 편성이 워낙에 약해서 현장에서 인기는 얻었지만은 그래도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이 말도 역시 부중이 증가했어요. 2.5kg. 하지만 500kg에 육박하는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 중량이 크게 염려스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위너스 타임 이런 말들은 440kg예요. 그런데 58을 달고 뛰어요. 그러니까 불리하겠죠.
그러니까는 부담 중량에 별로 영향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승부가 되는 기수가 기승을 했고, 그래서 7번 KK1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 당연히 인기 마필들 쪽으로 노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중고 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일단은 동투자 보이는 이제 이번 경주 입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선행 가면 돼요. 선두 외곽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부담 중량도 늘었고 최근에 선두권 외곽에서 워낙에 편하게 힘한 배를 한 이후에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썬더킹이나 영천 솔레미오 이런 말들이 쏘고 나와서 선두권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하는 순간 1800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렌지 게라지는 선두권에 나선 후에 버티는 정도. 그리고 9번 갤럭시 로드는 이제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전개후에 버텨야 되는데 기승기수가 문제겠죠. 실행 기수들이 장거리에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막 그냥 막 이럴 수 있어요. 막 2, 3, 4, 5 이런 데 나가면 막 이렇게 외곽으로 돌 수 있어요. 9번이. 그러면은 그 순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 가는 말들도 좀 여러 두가 있고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말은 7번 얼라이브 캡틴입니다. 이 말도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중이 늘었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참고 경주를 진행하는 말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도 없고요. 그리고 말이 480kg이 넘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의 영향도 없습니다. 훈련 때 컨디션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7번 얼라이브 캡틴을 놓고 마지막 경주는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6일 금요일 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장호 경마일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편성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로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흐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 그러면은 즉각 대처해서 휴장 후 첫 경마일부터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6일 금요 경주 실전 배팅 하시는 모든 분들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